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다시 전기차 이야기로 돌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테슬라 혹시 주식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요즘 많이 재미없죠. 미국 주식이 뭐 사상 최고치를 뚫고 그렇게 빵빵 날아가고 있는데 테슬라만 180불 언저리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빅테크 주식들 엄청 좋은데 특히 뭐 엔비디아 날아가는 거 보면 장난 아니죠. 이런 와중에 왜 테슬라는 이러고 있을까? 이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뉴스 뭐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나쁜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제 숫자로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가 이제 정확하게 잘 안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는 엄청 쉬운 얘기라 가지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보시면은요.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오늘이 5월 23일이고 어제자로 해서 180불을 찍었습니다. 어제자로 보니까 뭐 마이너스 3.48%가 찍혔네요. 이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1년치 주가 차트를 한번 봐보니까 뭐 세게 갔을 때는 300불 근처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180불 수준이니까 뭐 한 40% 가까이 떨어진 거죠. 물론 주식이야 오르내리고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왜 이럴까? 다른 주식들 뭐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안 좋은 거는 현재 애플과 테슬라밖에 없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난 아니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특히 요즘 미국 주식시장의 제일 큰 트렌드 뭡니까? AI잖아요. 다들 뭐 AI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AI 대장주라고 그러면 1등이 엔비디아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도 AI 쪽에서는 뭐 한가닥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오히려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 이런 AI의 가장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AI 테마주 장세에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 여태까지 전 테슬라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테슬라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내가 틀렸다. 다시 이제 테슬라 긍정론, 낙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테슬라에 대해서 뭐 여전히 이제 미래를 낙관적으로 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거 진짜 좀 비관적인데 라는 생각이 든 게 바로 이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그간 25%에서 100%로 늘린 사건입니다. 이 뉴스가 저한테는 좀 충격적으로 온 것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뭐 관세로 갖고 서로 치고받고 한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를 콕 집어서 관세율을 100%로 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정부가 미국 전기차에 대해서 거의 뭐 사망 진단서를 끊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100%를 매겼겠습니까? 중국 전기차의 수입을 막으려고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 전기차가 그냥 허접했다면 이것저것도 차냐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관세를 0% 해도 0%로 해도 아무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국은 전기차에다 100%까지 관세를 매겼겠습니까? 중국 전기차가 무서워서 그렇죠. 저는 이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느냐에 대한 증거를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겠다고 하는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에서는 이런 조치를 요구를 했겠죠. 왜? 만약에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면 포드나 GM의 전기차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관세 장벽을 친 것이겠지요.
자,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간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 이거는 이제 순수 전기차, 순수 배터리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숫자입니다. 총 2023년도에 1,4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거 뭐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폭이 꽤 크죠. 뭐 매년 많이 클 때는 뭐 100% 이상 성장하기도 하고 30%, 50% 이렇게 늘어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글로벌 EV 판매량입니다. 2022년도에 1,000만 대가 팔렸는데 2023년도에 1,400만 대가 팔렸습니다. 무려 33%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뭐 사실 수치가 작은 건 아니죠. 물론 뭐 그전에 이제 100% 늘어날 때도 있었지만서도 기대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객관적으로 2022년에서 2023년도 오는 동안에는 충분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람들은 전기차의 판매가 매우 둔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뭐가 지금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지역적인 차이가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전기차가 어떻게 팔리고 있느냐인데 중국만 팔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만 840만 대가 팔립니다. 총 1,400만 대 중에. 즉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가 중국 단 한 나라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럽, 북미, 아시아, 뭐 기타 등등 뭐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다 합쳐도 40%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를 다 합쳐도 중국 시장에 안 됩니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이걸 전기차 업체들끼리 판매량 순위인데요. 이게 이제 2023년도 판매량입니다. 먼저 테슬라가 이제 1등이 아닙니다. BYD가 1등입니다. 그것도 거의 2배에 가깝게 BYD가 테슬라보다 더 많은 차를 팔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3등이고요. 4등이 이제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얼마냐? 현대차도 뭐 여기 판매 순위로 아마 6등, 7등 이렇습니다. 그 앞에 뭐 있느냐? 뭐 지리 자동차 이런 데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순위 이제 판매량을 가지고 있고 업체별로 본다고 그러면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의 1등이 아니다라는 게 충격적이죠. 뭐 그래도 BYD는 엄청 싼 차도 많이 팔고 이러니까 매출액이나 그리고 미래 전망이나 이런 걸 보면 당연히 테슬라가 뭐 확실히 뭐 앞서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다른 모든 업체들보다 이제 뭐 2단계, 3단계 이상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저 차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엄청 좋아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사는 수도 있지만서도 그냥 그 차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매력적이라서 그 차에 대한 매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걸로 이제 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도 중요하죠. 아니 뭐 내가 차 살 수 있는 예산으로 많이 잡아야 2천만 원 잡았는데 테슬라는 5천만 원부터 시작이 누르고 어떻게 사?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테슬라는 지금 현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BYD 같은 전기차 기업에 밀리고 있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 표는 뭐냐면 2024년 4월달 바로 지난달이죠. 4월달에 중국 전기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이걸 보면 충격적인데요. 여기에서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 5등 했습니다. 그리고 1등이 BYD인데 BYD가 37.5%를 팔았는데 테슬라가 4.6%를 팔았습니다. 수치로 보면 BYD가 26만 대 팔았는데 테슬라가 6만 대 팔았습니다. 테슬라 위에 GD 있고요. 장안 자동차 있고요. 상해 자동차, 상해 GM 우링이라고 GM이랑 이제 합작사, 뭐 중국차죠. 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5등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그나마 외국계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그게 5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외에 폭스바겐이 어딨냐? 폭스바겐이 10등 안에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중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해서 역시 숫자에 없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늘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던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노리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만든 전기차들 모델도 있습니다만 10등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지금 엄청나게 긴장 중이죠.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인건비가 싸서 어쩌고 뭐 중국에 뭐 각종 전기차를 위한 서플라이 체인이 잘 구성돼서 어쩌고 테슬라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로컬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 순위가 5등 했다더라. 1등과의 격차가 몇 배냐 이거? 5배도 넘게 나더라. 이걸 보고 있으면 좀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봐도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18%고요.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30%가 찍혔습니다. 테슬라가 순위만 꺾인 게 아니라 실제로 차가 중국에서 안 팔리는 겁니다. 중국 말고 다른 데서 팔면 되잖아. 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 세계 1등 자동차 기업이고 이런 회사가 1등 시장에서 안 팔리면 다른 데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죠. 테슬라가 지금 주력 시장이 어디냐? 아직까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전기차가 안 커요, 시장이. 맨 밑에 그래프가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파란 선이 미국 시장이고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은 보조금 정책이 발표가 안 되는 매년 1, 2월 달에 되면 뭐 전기차 판매가 거의 빵에 가까워졌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10%가 안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메뉴에 있는 거 40%가 넘어갑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새로 팔리는 차들은 다들 전기차로 계속 교체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아니 이게 최근에 이러느냐? 아니요. 테슬라 계속 1등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올해에서부터는 갑자기 테슬라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기 시작을 했고 저 위에 BYD니 뭐 GD니 이런 자동차들 회사들이 다 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쇼킹한 거죠. 테슬라가 진짜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거냐? 마치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박살나듯이 테슬라도 똑같이 중국 시장에서 박살나는 거 아니야? 현대차도 중국 시장에다가 노리려고 공장 뭐 몇 개씩 지어가면서 뭐 1호 공장, 2호 공장 이렇게 쭉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가 거의 뭐 빈털터리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 중이죠. 테슬라도 상해 기가팩토리 엄청나게 크게 짓고 여기다 투자 엄청나게 해놨는데 차가 안 팔려. 어떡하죠? 그럼 수출을 해야죠. 테슬라가 그래서 실제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테슬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전기차입니다. 미국에 팔 수가 없어요. 왜? 관세 100%라며. 설사 관세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미국에 지금 텍사스에 기가팩토리 만들어놨는데 텍사스 기가팩토리를 놀리고 상해 기가팩토리에서 만든 차를 갖다 미국에 실어나 한다고? 말이 안 되죠. 미국에 못 팝니다. 어디 팔아야 돼? 한국에 팔고요, 일본에 팔고요, 유럽에 팔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시장이 한국 시장, 일본 시장 없다시피 합니다. 유럽 시장 거기에 유럽 로컬 업체들 엄청나게 많고 유럽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40% 50%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 이거 어떡하죠? 이게 지금 암담한 면입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로 나오는 거 엄청 많죠. 테슬라가 이제 뭐 자율주행 FSD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 많고요. 저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차가 안 팔리는데 여기에 뭐 FSD가 어떻고 뭐 이걸로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어떻고 저떻고 완전 자율주행 되면 뭐 게임 체인지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나와 봐야 하는 얘기입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말리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 사안입니다. 어떻게든 뭐 테슬라는 근데 이미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금을 갖다가 끌어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장 재무적으로 위험에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꿈의 크기들이 크지 않습니까? 우주 산업도 있고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뭐 완전 자율주행 해가지고 로봇 택시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 다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갈 부분일 텐데 이거를 만드는 캐시카우는 어디겠습니까? 자동차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차가 안 팔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앞으로 지금 현재 닥쳐온 위기를 전 위기라고 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겠죠. 어떻게 극복할까요? 굉장히 뻔한 답변이 있는데 테슬라는 과연 그 뻔한 답변대로 사실 정답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답대로 과연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이제 뭐 계속 지지부진한 형편인데 이것은 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낙관과 비관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은 사실 그냥 유튜브 상으로 뻥으로 좀 한 거고요. 낙관과 비관인데 낙관은 엄청 좋습니다. 뭐 AI의 최우선 선두주자, 뭐 FSD, 뭐 짱짱, 뭐 등등 완전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 비관의 문제, 차가 잘 안 팔린다. 중국 시장에서 너무 밀린다. 아니 뭐 좀 밀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너무 밀립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의 문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낙관과 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하루에도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어떤 날은 뭐 10몇 프로 오르기도 했다가 어떤 날은 또 어제처럼 뭐 3%가 넘게 빠지기도 하고 있고 이러는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테슬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일론 머스크는 저보다 한 100만 배는 더 똑똑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의문으로 남는 점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